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네. 오효수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중하게 하는 게 원래 네. 스타일이죠. 저는 원래 뭐 태생이 정중하다 보니 2025년 정규 시즌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또 감독들의 거취에도 참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이 사령탑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LG의 염경엽 감독, 삼성의 박지만 감독, SSG의 이승용 감독, 그리고 두산의 조성환, 키움의 설종진 감독 대행까지 과연 내년에도 이분들을 그라운드에서 또 만날 수 있을지 재계약 기상도로 저희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맑음은 재계약 유력, 구름 많음은 재계약 가능성 반반, 비는 재계약 불투명,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윤세호 기자님과 저의 뭐 지극히 좀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뭐 또 그 근거와 함께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G 랜더스 이승용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우. 팀의 세대 교체와 함께 전력 안정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고요. 부임 2년 차를 맡고 있는데 이승용 감독의 또 올 시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처음에 지휘봉을 잡았을 때부터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했어요. 제가 네. 이제 2023년도 시즌이 끝나고 나서 SSG가 감독 이제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용 감독은 아니고 다른 지도자분이 SSG 감독 면접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문득 물어봤거든요. 와, 이거는 이상론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네. 이 면접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음.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SS 랜더스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2028년도부터 시작할 청라돔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네. 승리도 하면서 육성도 해야 된다. 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면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대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매우 사실. 어렵죠. 모두가 이상론이죠.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네. 하지만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그 중에 바로,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네, 네. 바로 이게 그 성적과 육성인데 네. 두 마리 토끼인데 저는 그래서 올해 SSG 당연하지만 이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럼 이제 육성 측면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오.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움도 네.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올해 이제 SSG가 마운드가 강해진 거, 불펜이 강해진 데에는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분명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육성에 대해서 그래도 50% 이상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2025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재계약 기상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맑음. 지금 SSG 신세계 그룹이 바라는 청라돔 시대에서의 그 강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문학 구장 시대와 이별인데 마지막 시즌을 그래도 최고 무대까지 가장 높은 무대까지 가고 마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만 놓고 보면 그래도 과제인 불펜진 이런 업그레이드는 이뤘으니까 이 부분은 좋게 보는데 근데 여전히 최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사실 뭐 고명준 선수한테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캠프 기간에 네. 뭐 거포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면이 굉장히 컸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뭐 최정 선수 다음에 뭐 최지훈 선수도 있고 박성환 선수도 있지만 뭔가 SSG가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는 최정 김광현이거든요. 쉽진 않죠. 네. 그래서 가을 너무 야구도 어려워요. 가면서 뉴페이스도 계속 만들면서 그 뉴페이스가 다음 최정, 다음 김강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어렵죠. 네요. 어렵지만 네. 어, 해내야죠. 네, 해내야죠. 그래서 네. 예, 감독 자리가 네. 뭐 우리나라에 10자리밖에 없는 거고 그쵸, 네. 대우도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SSG 랜더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022년 감독 대행을 거쳐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준우승까지 일궈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지금 후반기 좀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는 사실
사실 그냥 가을 야구 자체만 두고 보면은 좀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준우승을 한 팀이고 네. 정규 시즌 2위를 한 팀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재계약 기상도는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름. 구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작년의 성적이 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별로 안 미치더라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래서 어려워요. 어. 지난해 삼성이 정말 잘했지만 어찌 보면은 운의 요소도 좀 작용을 했다. 이른바 이프들이 네. 뭐 라면이라는 요소들이 네. 다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면서 네. 팀의 전력이 기대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급상승을 한 해가 2024년도의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2%로 터졌던 선수들이 좀 기복을 보였어요. 뭐 김영우 선수도 그렇고 네.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사실상 지난해보다 고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 라이온즈 모습만 놓고 작년보다 올해 못했어. 그래서 올해는 실패한 시즌이야. 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운의 요소들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성적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그래서인지 올 시즌에 그래도 나름 우승 후보로 좀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요? 네, 나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했죠. 보통 네. 이제 그 예상 전망은요 지난해의 모습을 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쵸. 예, 그렇긴 네. 한데 그러면서도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과연 24년도에 삼성의 모습이 진짜인가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운드, 특히 불펜 네. 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 삼성도 불펜이 좀 불안한 팀이었는데 그 모습을 올해 과연 시원하게 해결을 했나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안고 올 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결과예요. 그렇죠. 예, 결국엔 결과입니다. 박진만 감독도 올 시즌에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 네. 더불어서 가을 야구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더가웃에서의 케미가 맞아요. 괜찮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들과 리더십 케미도 자체. 좋고 리더십도 좋고 올해 정말 위기였던 8월 15일 날 미팅 네. 이걸로 반등을 또 마련을 했고 원래 삼성의 팀 컬러, 삼성의 이 프랜차이즈 컬러는 시원시원한 타격이에요. 네. 올해도 삼성은 불펜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타격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삼성 고유의 팀 컬러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때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박진만 감독이었다. 이거는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정말 명확합니다만 성적 자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지금 이 시기에는 네. 어느 팀이 몇 위를 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냥 아예 예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지라 결국 감독은 이 성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성적과 결과에서. 네.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정말 영광스러운 한 시즌을 보냈고 또 지난 시즌에는 또 그 기대에는 좀 아쉬웠지만 또 올 시즌 다시 한번 또 대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참 감독이 기구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예요. 네. 만약에 네.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네. 3년 차에 정점을 찍어. 아, 그런 자연스럽게 재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너무 예전에 어려워요. 네. 하나 한용덕 감독도 계약 첫 해에 가을 야구 진출을 이룹니다. 네. 만약에 계약 마지막 해였으면은 무조건 재계약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용덕 감독은 재계약에 도달하지 못했죠. 중도에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염경엽 감독은 뭐 이름을 남겼죠. 네. 근데 29년 만에 이 대업을 이뤘으니까 하지만 첫 해에 또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 첫 해 우승이 재계약을 보장하지는 또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올 시즌이 중요합니다. 올 시즌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이 재계약 여부를 분명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보죠.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 기상도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맑음. 오, 그쵸. 네. 네. 2022년도에 네. SSG가 한국 시리즈 기간에
감독 연장 재계약을 합니다. 연장 네. 계약을 합니다. 김원영 감독과. 네. 의도가 분명히 있죠. 감독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무대를 하는 상황에서 주면서 네. 선수단을 더 시켜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어쩌면 LG 구단도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 오. 만약에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 직행을 이룬다. 그러면은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한국 시리즈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 기간에 뭔가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결과 여부 그 전에 네, 이미, 예. 결과를 보기 전에 예. 결정을 할 수 그만큼 있겠다. 믿음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동안 뭐 많은 팀들이 그랬다고 하긴 좀 어렵죠. LG 트윈스가 좀 그 감독의 그 재계약에 조금 많이 기준이 가장 인색했던 팀이죠. 네. 사실 없습니다. 21세기에. 네. 일단 21세기 LG 지휘봉을 잡은 감독 중에 그 누구도 재계약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승을 해야만 하는 팀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계약 기간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그 계약 기간 초반에 했던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뭐 김기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암흑기에 마침표를 찍은 감독인데 그 다음에 시즌 초반에 팀이 최하위로 내려앉다 네. 보니까 또 고민 끝에 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양상문 감독도 어려웠던 팀을 이어받아서 계약 첫 시즌에 꼴찌부터 가을야구까지 보냈는데 정작 계약 기간 막바지에 팀이 가을야구에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구단 입장에서는 이 감독이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재계약 계약서를 내밉니다. 근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지만 염경엽 감독은 좀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네. 네. 지금의 염경엽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염경엽 감독이 스스로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모방을 잘한다. 오. 네, 따라하는 걸 정말 잘한다. 네. 좋아한다. 네.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엔 내가 내 야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야구 안에는 김경문 감독님의 야구도 있고 네, 김성근 감독님의 야구도 있고 여러 감독님의 야구가 다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연기혁 감독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죠. SK 감독을 하다가 이제 아프면서 네. 예, 지휘봉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선택이 미국 연수였어요. 네. 샌디에고 파드리스 가서 거기서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꾸준히 쌓으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야구 트렌드를 또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연기혁 감독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긴 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걸 구간별로 나눠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히어로즈 시절의 연기혁 감독과 와이번스의 연기혁 감독과 트윈스의 연기혁 감독이 조금 다릅니다. 네. 저는 이게 연기혁 감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은 그걸 또 돌아보고 또 고쳐간다. 그래서 내가 감독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네.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위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몰두하고 너무 무게 잡고 있는 게 오히려 팀 분위기에 안 좋을 수 있다. 네. 좋을 때는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나도 이 감정을 표출시키는 게 팀한테도 좋지만 내 건강에 좋다 일단. 내 그쵸. 건강에 일단. 그냥 화날 때는 화내고 내고, 기분 예. 좋으면 웃고 예. 예. 기분 좋을 때는 최대한 표출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LG 감독이 되고 나서 바뀐 부분이에요. 네. 단순 계약 연장을 넘어서 또 염경엽 감독과 LG 트윈스의 이런 오랜 기간의 케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지 네,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네, 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또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3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3년 중에 네. 2번을 우승을 했는데 네, 또 이제 3년 2년을 플러스 하기는 좀 그렇죠. 예, 3년 플러스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이제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재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재계약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21세기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고 네.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재계약 감독은 이강한 감독. 예, 얼마 전에 이제 하늘로 네. 가신 이강한 감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상징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 역시도 또 하나의 구단 역사.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 베어스 조성환 감독 대행입니다. 6월부터 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또 시즌 막판까지 또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리그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산 베어스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감독 대행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맞아요. 네, 감독인지 감독 그냥 대체자인지 되게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전 사실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대행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는지 여전히 감독님이라고 코치님이라고 불러야 해야 되는지 되는지, 코치님이라고 네. 불러야 되는지 호칭을 붙이기도 애매해요. 네. 실제로 맡고 있는 역할도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감독 대행이잖아요. 네. 대행의 무게를 실어 보면요. 이전 감독의 대행이니까 이전 감독이 해왔던 방향성을 유지해야 되나? 대행은 그런 그쵸. 뜻이잖아요. 그쵸. 대행. 대신 대체하는. 행하는. 예. 네. 그래서 전임 감독이 해온 그런 팀 컬러, 해온 운영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는 게 대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독 대행 앞에 또 감독이 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감독은 나니까. 새로운 수장은 나니까. 내 야구를 해야 되나? 네. 이게 일단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감독 대행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네. 10중 8구는 감독보다 대행에 가까운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성환 감독 대행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대행보다 감독에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었어요. 일례로 감독 대행을 맡자마자 체질 개선을 꾀합니다. 네. 이른바 좀 고전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하게 엔트리에서 제외를 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죠. 이거는 감독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두산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네. 정말 이 내야진 재편이 올해 두산의 가장 큰 과제였는데 이게 뭐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더불어서 베테랑들이 야구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 대행을 하자마자 어찌 보면 베테랑들한테 있어서는 악역을 자청을 한 거죠. 그쵸. 이들에게 기회를 안 줬으니까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으니까 라인업에서 뺐으니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실패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네. 내년에 그냥 올해로 끝납니다. 그쵸. 예,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두산이 달라졌잖아요. 물론 뭐 가을 야구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뭔가 야구를 보는 맛이 다시 생겼다. 네. 예전에 두산의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한다. 예,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네.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두산의 야구를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정식 감독으로 승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둘, 셋. 맑음. 네. 구름이에요? 네, 저는 맑음을 말하고 싶지만 네. 제가 감독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제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맑음이죠. 네. 제가 느끼는 두산 그룹은 네. 그 어느 모 기업 모 그룹보다 야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매우 강합니다. 모 그룹에서 조성환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두산 베어스 감독들을 돌아보면은 컬러의 차이는 좀 있어요. 김경문 감독 흔히 얘기하는 강성, 김진욱 감독 약간 온화하고 따뜻한, 다시 김태형 감독 강성, 네. 그러다가 약간 또 온화하고 따뜻한 이승익 감독 네. 이랬거든요. 감성이 차례구나. 약간 이게 약간 뜨거운 물과 네. 차가운 물, 온수 냉수를 왔다 갔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단 분위기, 케미스트리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 강성 감독과 오래 하면요 선수들이 지쳐요. 그쵸. 예,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좀 이제 온화한 감독이 올 필요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두산 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조성환 감독 대행은 네. 부드러움일까요? 강함일까요? 두 개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해봐야 나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감독을 지휘봉을 잡고 한 시즌 두 시즌을 해봐야 그 컬러가 좀 명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정식 감독으로 승격이 된다면 이젠 또 두산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또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곳을 네. 또 바라보겠죠. 그러려면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조성환 감독이 된다면은
저는 약간 뭐 두산 베어스 구단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약간 김진욱 감독과 같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김경문 감독 시절에 계속 가을 야구 갔지만 우승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조성환 감독의 역할은 다시 리그의 강으로 올라서게 하는 거, 육성을 통해서. 네. 예, 그러면서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가는 이런 기반을 닦는다. 예, 그 정도의 임무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리더십은 좀 확실하게 보여준 네. 것 같아요. 모든 베테랑을 다 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핵심이 되는 양의지 선수의 마음은 확실히 같이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 아닌가. 예.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 설종진 감독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어로즈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독 대행 이후에 좀 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참 어려운 팀인 것 같습니다. 네. 히어로즈는 이게 최근에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면요, 어찌 보면 그 어느 팀보다 감독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팀일지도 몰라요. 네. 2022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 체화일을 하고 있고, 체화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그 안에서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예전 히어로즈와 지금 히어로즈의 다른 점은요, 엄청난 도약을 이루는 새 얼굴들이 점점 안 나와요. 네. 예전에는 갑자기 김하성이 나오고, 네. 사실 그 맛의 히어로즈를 봤거든요. 이정우가 나오고, 네. 김혜성이 나오고, 안우진이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송성문 선수인데, 송성문 선수도 연차가 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입단한 지 오래된 선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팀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너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럼 앞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될 가능성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름. 네. 그렇죠.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이 팀은 기준선을 찾기가 매우 네. 어렵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히어로즈 구단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진 않을 것이다. 다시 도약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기는 2026년도다. 라고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네. 안우진이 돌아와서 활약하는. 그래서 원래 계획도 안우진 선수가 9월 달에 전역을 해서 오면은 1군에서 경기를 소화하는, 네. 그게 뭐 선발은 아닐지라도 네. 이런 계획까지 세웠는데 다시 다치면서 내년 시즌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단의 방향 자체를 모르겠기 때문에 이 감독 승격 여부도 그냥 아예 점칠 수가 저는 없는 것 더불어 같아요. 늘 감독 선임에서도 반전을 많이 깨한 구단이 또 히어로즈예요. 네. 사실 염경엽 감독, 염경엽 선수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네. 장정석 선수, 장정석 뭐 운영팀장?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팀이다 보니까 이 감독 선임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뭐 구름, 비, 맑음을 떠나 그냥 물음표. 네. 예상 불가? 뭐 이랬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윤세호 기자님과 함께 5명의 감독들의 재계약 기상도 또는 감독 승격 여부 기상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자님께서 지금 1위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염경엽 감독을 빼고는 다 지금 부름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냥 하늘에서 도와줘야 된다. 하늘에서 점지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뭔가 때가 들어맞는다거나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만 그냥 덜컥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예상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감히 예상해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뭐 팬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이 5명의 감독들을 또 다음 시즌에도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프로야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